설정일정 2부 순서를 이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항상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013-3366-0110으로 궁금하신 점 문의 문자 지금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멘토분들이 그에 대한 답변을 충실히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황 어땠는지 시황센터를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동현입니다. 목요일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지수는 글로벌 증시의 강세에 맞춰 전일 대비 2.66포인트 상승한 2004.25포인트로 장을 시작했습니다. 상승세로 출발해 한때 2009.96포인트까지 올라 2010선 회복을 시도했던 코스피 지수는 최근 7거래일 연속 상승에 따른 피로감에 오름폭을 반납하며 하락 반전하기도 했지만 기관이 꾸준히 주식을 사들이며 플러스권을 유지하며 2000선 지지를 시험한 하루였습니다. 장 막판 하락 반전한 코스피 지수 과연 2000선을 지지했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2.29포인트 하락한 1999.3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기관이 무려 16거래일 연속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지만 외국인과 개인이 매도했죠. 기관은 5천억 원 넘게 매수했고요.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5천억 원 넘게, 그리고 외국인은 224억 원가량 매도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황도 살펴보겠습니다. 강세로 출발한 코스닥 지수는 역시 엇갈린 수급 때문에 보합권 등락을 거듭한 하루였는데요. 연말 박시데이를 앞두고 홈쇼핑 업종이 강세를 보인 점이 특징적이었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 어떻게 마감됐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2.21포인트 하락한 488.87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도 함께 보시죠. 개인과 기관은 매수했습니다. 개인은 45억 원 매수했고요. 기관은 16억 원 매수했습니다. 외국인만 49억 원가량 매도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외환시장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이날 역외 환율 상승을 반영해 전거래일 대비 70전 상승한 1,060원으로 출발했습니다. 휴일 사이 발표된 미국의 경제지표가 호조를 보였기 때문으로 풀이되는데요. 하지만 특별한 이벤트가 없어 1,060원대에서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오늘 우리 환율은 1,059원 30전으로 교합 마감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월말을 맞아 수출업체 내고 물량이 대기하고 있어 원달러 환율이 상승폭을 확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는데요. 앞으로의 추이도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수달킴의 수익의 재구성입니다. 먼저 목표 달성 현황부터 짚고 갑니다. 네, 정말 잘 달려준 한 해였습니다. 수달킴, 정말 수고 많으셨죠. 지금 수익률로 수달킴의 실력을 여지없이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적어도 한 8% 이상 정도씩은 수익을 잘 걷어냈고요. 자, 할인 같은 경우에 20.8%까지도 수익을 냈습니다. MPC 2.5% 수익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왠지 초라해 보입니다. 미디어 플렉스도 그렇고요. 그만큼 워낙 잘 달렸다는 뜻이겠죠. 네, 자, 이런 고수익의 행진을 2014년도에도 이어갈 것이 거의 확실시되는 김선임 멘토 만나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수익의 재구성 시간입니다. 제가 참 이제 오늘 일정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저도 조금 승질이 나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좀 가는 싶었는데 좀 막판 보니까 좀 많이 밀립니다. 자, 기관들이요, 개인들의 물량을 오늘 얼마나 받았습니까? 아까 보셨죠? 6천억 이상. 어마어마합니다. 왜 그러겠어요? 뭘 보고 있을까요? 기관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많이 매수를 하고 있을까요? 자, 그 중에서요, 가장 많은 매수를 보인 게 금융투자 쪽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요, 투신권인데요. 조금 더 가파르게 상승을 기도하는 걸까요? 아니면은 약간 조금 어찌 보면 장기적인 투자 관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장기적으로 한번 주가 끌어올려주고
약간 좀 쉬어가지 않을 그런 판단이에요. 근데 확실한 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물량 뺏겼습니다. 이 포인트 잘 보시고요. 상승 쪽에 전환이 조금 더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코스닥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연기금 오늘 83억 매수 들어왔네요. 4일째 연기금 매수가 잡힙니다. 이유가 뭔가요? 자, 연기금에서 자금 집행하는 걸까요? 자, 이런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내년부터요, 1월부터 기관들이 특히 코스닥 쪽에서 매수를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런 포인트, 네, 잘 기억하시고요. 코스닥 실적 좋은 종목들 잘 매수하시면 굉장히 양호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도 코스닥은 아니지만 거래소 쪽에서요, 양호한 종목, 아주 좋은 종목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잠깐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제가요, 지금 3시 방송이잖아요. 2시 반으로 언제부터요? 1월 2일부터 2시 반부터 방송을 합니다. 자, 잘 들으세요. 1월 2일부터입니다. 다음 주에요. 다음 주 1월 1일 끝나자마자 1월 2일부터 2시 반으로 이동합니다. 잘 따라오시고 시청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보유한 종목 중에 한 종목을 제가 조금 빼고 갈게요. 손실은 크지 않습니다. 거의 뭐 그대로예요. 테스예요, 테스. 테스라는 종목을 제가 좀 털고 갈까 하는데요. 뭐 악재가 오늘 오전에 좀 떠서 주가가 좀 출렁거리고 다시 올라오긴 했는데 지금 이제 공급부 계약권, 수주권 하나 없앤다고 합니다. 근데 뭐 주가에 실적에 영향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네, 마음에 안 듭니다. 유진테크는 가져가는데요. 테스는 털고 가겠습니다. 수급은 좋지만 조금 확실하게 조금 지켜본 다음에 다시 들어가든가 해서 마이너스 뭐 몇 프로인가요? 1%인가요? 0.8% 정도인데요. 네, 매도 처리하겠습니다. 잘 좀 대응해 주시고요. 큰 걱정 없이 좀 가져가 되는 종목이지만 조금 아주 작은 악재거리에도 좀 민감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꼭 좀 체크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 대응 부탁드릴게요. 자, 그리고요, 종목 상담이 있어요. 제가 종목 상담을 해드립니다. 다음 번호로 문자를 주세요. 013-3366-0110번입니다. 013-3366-0110번. 아래 번호 나가고 있죠. 자, 이 번호로 문자 주시면요, 제가 상담 모든 분들 다 도와드릴 겁니다. 전부 다 도와드릴 거고요. 대신에 30분까지만 오신 분들에 한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걱정 마시고 문자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요, 미리 조금 3시쯤에 문자를 주신 분이 계세요. 뭘 물어보셨냐면요. 네, 요거 물어보시는 분은 네, 처음이에요. 코덱스 골드 선물 사도 되나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자, 코덱스 띄고 한글로 골드 선물이라고 치면 나옵니다. 코드 번호는요, 132030이고요. 4192님, 매수해야 될까요? 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코덱스 골드 선물 차트를 제가 열어놨습니다. 자, 제가 이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게 하나 있어요. 잠깐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게 이게 있죠? 아주 조심스럽게 제가 조용히 이거 사시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코덱스 레버리지 추천은 안 드리지만, 매수해도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코덱스 레버리지요. 자, 이거 말씀드렸던 포인트가 어디입니까?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바로 이 포인트예요. 아주 바닥권 1950포인트 때 제가 매수 좋다 말씀드렸습니다. 2000포인트 갑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매수 드렸죠. 이거는요, 오늘 아님 내일 정리 부탁드릴게요. 이유는요, 좀 그 배당락 관련해서 세금 문제가 겹치기 때문에 그거 안 맞으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5% 정도 수익 나셨을 거예요. 추천드리지 않았지만 제가 매수도 괜찮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신 분들, 네, 매도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 드릴게요. 자, 그리고 바로 코덱스 골드. 자, 시장에서 지금 금값에 대한 부분 민감합니다. 1200달러당, 온스당 1200달러까지 깨고 내려가다 다시 치고 올라갔어요. 자, 금값 지금 상품 차트를 볼까요? 자, 금을 볼게요. 금을 보자면요, 지금 깨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흐름이 나타나주고 있는데, 이 흐름에서 정말 다시 이게 쌍바닥의 인식인지 아니면은 오히려 좀 크게 보자면 이렇게 2년치를 살펴보자면 치고 내려가서 밑으로 요런 밑까지 가는 건지 이런 공간이 있잖아요. 아직까지 많잖아요. 이 공간을 채울지에 대한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데 확실하게 악재가 많습니다. 그런데 바닥 인식으로 인해서 뭐 1,400달러까지 다시 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지만 저는 모르겠어요. 그냥 기술적인 반등이고요. 장기적으로 볼 때는 지금 양쪽 하나 축소, 달러와 강세, 금, 안전자산 별로. 지금 한돈에 6만원, 7만원 하던 게 14만원대 아닙니까? 15만원 정도밖에 안 하는데, 제가 볼 때는요, 약간 좀 기다려보세요. 좀 리스크가 있는 것 같아요. 조금은 확인하고 좀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분명한 것은 상승 쪽으로 베팅한 사람들이 많이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락 쪽으로 베팅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어떻게 되죠? 심리적으로 가겠어 하고 사람들이 접근을 안 하는 것, 또 떨어지겠구나 하면은 매도세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굳이 이거는요, 지금 당장 매수보다는요, 조금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고요. 차트상의 흐름으로 봤을 때, 뭐, 상승은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쌍바닥 패턴이긴 한데, 상황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포인트가 보이긴 하지만, 조금 더 지켜보신 이후에, 좀 가더라도요, 어디까지 올라가줘야 되냐면요, 최소한 뭐, 12,000원 정도까지 상승준, 이렇게 올라간 이후, 근데 이게 언제가 될지 몰라요, 저도. 한참 걸릴 것 같아요. 아셨죠? 그 포인트예요. 이렇게 올라가면야 모르겠는데요.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조금 기다리시고요. 투자는 아니다. 관망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요. 제가 뭐 오늘장 아까 그냥 바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장 수급 100점주 바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들이에요. 삼성전자, LG디스플레이, BS금융지주, 유진테크, 빅솔론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나왔습니다. 삼성전자를 볼까요? 삼성전자를 왜 가지고 나왔는지 삼성전자에 대한 수급을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최근에요. 삼성전자 수급을 보자면요. 외인들이 5일째 매수가 들어와주고 있고요. 기관들이 며칠입니까? 7일째 순 매수가 들어옵니다. 많이 들어오고 있죠? 그 중심에 금융투자 쪽인 물량인데, 자, 근데 차트 흐름을 보자면 6일째, 5일째. 요 포인트들에서 매수가 좀 나와줬어요. 그쵸? 여기죠? 좀 거의 지금 현재가 부근 자체가 매수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그 평균 단가 부분 정도가 조금 아래 있지 않나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조금 상승 쪽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인데, 저는 삼성전자를 매수해도 되지만, 가격을 잡아드리자면은, 140만원 아래 정도가 조금 매력적이지 않나라는 판단입니다. 좀 지켜왔던 부분이고요. 그래서요, 한 140만원 정도 보시고서 기다리셨다가 매수를 해보시는 것도, 아니시면 지금부터 해서 분할 매수 하시는 거, 수급이 좋기 때문에 보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그 다음 종목입니다. 네, LG디스플레이예요. 자, LG디스플레이. 오늘 0.6% 정도 밀렸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수급 굉장히 좋았고요. 애플과 차이나 모바일 계약권 때문에 주가 흐름도 빠르게 회복을 하고 있어요. 걱정인 것은 근데 실적 우려감은 조금 존재한다는 거죠. 예상치보다 저조하게 나올 가능성이 조금은 있지만 많이 그래도 수급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수급상에 좀 매수가 들어오는데요. 자, 수급 보겠습니다. 자, LG디스플레이 보자면요. 외인들이 지금 3일 연속 기관들이 끝도 없이 매수가 이어져 옵니다. 기관들은요, 12월 13일부터 계속 매수가 들어왔는데, 투신권, 뭐, 보험, 금융투자, 연기금, 펀드, 다 기관들이 매수를 해주고 있고, 최근에 그렇게 팔던 외인들이 다시 매수를 강하게 해주면서 개인 물량을 12월 13일부터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전부 다 매수가 들어와 주네요. 자, 차트상으로 볼 때, 이때부터 시작해서 매수가 쫙 올라가 줍니다. 자, 기관들은요, 외인들은요, 요 포인트부터 매수를 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LG 디스플레이 보자면요, 상승 가능성은 저는 조금 더 있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가지고 나왔고요. 흐름으로 볼 때 고점 라인에 대한 부분을 기대해 보자면요, 요런 포인트가 좀 눈에 들어오시죠. 보이시죠? 보이시나요? 요 포인트, 요 포인트, 요 포인트. 기술적인 접근이에요. 반등 가져온다면 얼마까지? 27,000원까지 1차적인 접근 가능하지 않는 판단입니다. 기관들의 차익 실현 물량 아무래도 2,600원 후반대에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요, 매수 괜찮다 의견 제가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26,000원 넘어갈 때부터는 팔 준비 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문자는 계속 받고 있습니다.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종목 볼게요. 자, BS금융지주입니다. BS금융지주 최근에 조금 인수권이 있었죠. 자, 주가가 급등을 하고 있어요. 언제부터? 12월 중순부터 해서 주가가 촥 치고 올라갑니다. 자, 지난 언제죠? 화요일 같은 경우 3.5% 올랐고요. 오늘장에서 0.6% 올랐는데, 끌어올린 주체가 어디입니까? 자, 기관들과 외인들이에요. 자, 특히나 기관들 매수세, 오늘 11만 2천 주, 외인들 5만 5천 주 매수 들어오면서, 기관이 최근 한 달 동안 매수한 물량이 보이시나요? 240만 주. 자, 그런데 외인들이 팔다가 다시 사주고 있는데, 좀 더 확인해야 되지만, 기관들이 개인들과 외인들 물량을 다 빼주고 있어요. 다 쓸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차트가 쫙 갑니다. 한 달 동안 매수한 물량이에요. 한 달이면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죠. 자, 그럼 평균 단가 부분 대충 라인 잡자면 요 포인트 정도? 15,600원 정도가 평균 단가 부분으로 좀 계산이 됩니다. 얼마나 더 갈까요? 조금 차트를 크게 보겠습니다.
자, 전 고점 라인이에요. 전 고점 라인 좀 차트를 조금 봐서요. 조금 라인을 생각해 볼게요. 이 라인을 따라갈까? 좀 더 주봉으로 보겠습니다. 주봉으로 보자면요. 주가 흐름에서 이 고점 라인들이 있잖아요. 요 그런 포인트들. 네, 매도세가 좀 이어진다면 조금 요 슈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라인을 다시 설정해 보자면요. 네, 요렇게 잡히겠네요. 자, 요런 포인트. 그러면은 여기서 보이는 가격대가 라인을 긋자면 1차적으로 반드시 접근해야 될, 도달해야 될 가격 자체 얼마? 16,700원 라인이 눈에 들어옵니다. 수익률로 따지면 2에서 3% 정도가 지금 잡히네요. 추가 상승 여러 번 있는데 분명히 이 라인 맞고서 한번 조정은 있을 거란 판단이에요. 매수는 가능하지만 조심해야 되는 모습. 하지만 수급은 너무나 좋다. 더 갈 수도 있다. 이런 의견. 그래서 조금 괜찮은데 조금 조심해보자. 이 정도 제가 사인을 좀 드려볼게요. 네, 문자 감사드립니다. 문자가 많이 왔습니다. 네, 살펴볼게요. 한 페이지 꽈드 같네요. 자, 살펴볼게요. 지금 먼저 온 게요. 4245님께서요. 성도 ENG 보내주셨습니다. 4245님께서 성도 ENG 보내주셨어요.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문자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매수해도 될까요? 성도 ENG. 지금 바닥권부터 해서 치고 올라가는 흐름 자체. 바닥 라인부터, 그러니까 바닥이 새로 잡히기 시작한 게 6월부터 바닥이 잡혔어요. 그쵸? 6월부터 바닥이 잡혔잖아요. 이 포인트에서. 6월부터 바닥이 잡힙니다. 그래서 바닥 라인에 대한 그 기대감 자체가 있다 보니까 다시 이 바닥 라인에서 상승을 좀 시도하고 있네요. 그러면 매수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 아닌가. 차트상의 모습에서는 매수 가능 구간으로 판단이 되는데 수급적인 부분을 체크해 볼게요. 네, 시가총액 얼마죠? 918억. 수급은요, 안 보이죠? 1000억이 넘으면은, 1000억이 넘지 않는 종목들은 웬만하면 수급이 잘 안 들어와요. 그리고 실적 좀 같이 체크해 볼까요? 들어가 되는지 좀 살펴보는 겁니다. 자세하게 봅니다. 집중하세요. 자, 매출액이 2,895, 작년 3,900억 했는데요. 당기순이익 부분이 흑자 전환 쪽으로 돌아섰고, 영업이익 부분이 돌아서긴 했는데, 작년 매출하고 현저하게 모자라는 부분. 근데 이 종목이 특이한 점이 발견되는데요. 한 해 좋고, 한 해 안 좋고, 한 해 좋고, 한 해 안 좋나요? 올해는 조금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영업이익 부분과 당기순이익 부분은 그런 흐름이 나타나줬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흐름으로 볼 때 보통 요렇게 이제 이게 장비업체로 제가 좀 알고 있는데 제 기억이 안 나는데요. 요런 이제 수급 매출이 확대되는 매출이 나오는 그런 종목은요. 보통 한 해 쉬고 한 해 좋고 한 해 쉬고 한 해 좋은 종목들 한 해 안 좋을 때 비중을 담으시는 게 나아요. 근데 주가가 그러면 이제 올해가 좋았기 때문에 작년이 좋았기 때문에 좋았으니까 주가가 이렇게 급등하는 현상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또 쉬어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좀 열려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약간 조금 주의는 필요할 것 같은데요. 바닥은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런 포인트가 보이지만 당장의 그 매력을 느끼기에는 올 한 해 실적이 좀 안 좋아서 내년 1월이나 2월이죠. 내년 2월 달에 실적이 발표된 이후부터 해서 그때부터 주가가 다시 상승 쪽으로의 추세 전환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기다려 보시고요. 조금 기다리신 이후에 내년 한 2월쯤에 그때 실적 발표가 다 끝난 이후 그때는 뭐 안 좋더라도 악재가 소멸이지 않습니까? 그 포인트를 이용하셔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그 다음 종목입니다. 자, 미디어플렉스입니다. 오늘 7% 급등하는 최근에 이 종목, 네, 날아가고 있습니다. 영화 관련주. 좀 말씀을 좀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자, 7358님. 네, 얼마입니까? 3,650원에 매수하셨어요. 50%. 요 포인트. 지금 이 종목 왜 가죠? 최근에 개봉한 영화, 뭐, 용의자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전에 대박친 게 관상. 그 전에 안 좋아서 주가가 빠졌던 이유는 리스터고 때문에 빠졌잖아요. 배급사 중에 하나이잖아요. 최근에 급등한 이유가 바로 거기서 찾을 수가 있는데요. 저도 용의자를 봤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거래량이 좀 터지는 흐름. 수급적인 부분 같이 체크해보자면은 역시나, 수급이 좋았었는데 오늘은 안 좋네요. 저도 오늘 수급 지금 보는 겁니다. 자, 기관들이 지금 연기금이랑 투신권의 매도세가 좀 나와줬어요. 자, 이전에 얼마나 많이 모았는지 체크를 해볼게요. 좀 모았었나요? 잠깐 볼게요. 9월달부터 갖고 있는 기관들의 매수 물량이 90만 주 정도가 잡히네요. 9월달부터요. 9월달부터 8월달 한 건데, 9월달부터 90만 주 보이시죠? 90만 주 정도 매수가 좀 잡혀주는 흐름이 나타나주는데 연기금이 40만 주, 투신 30만 주. 차트에서 9월달부터 언제죠? 이때부터죠? 물려있다는 소리거든요. 다시 조금 상승 쪽으로 전환 가능성 있다고 판단입니다. 잘 홀딩 하시고요. 올라간다면요. 지금 제가 줄 거드린 포인트가 1차적인 반등 포인트 3,600원 라인이고요. 그 다음 라인으로 잡혀지는 게 주봉으로 보겠습니다. 잡혀지는 라인 자체가 어디 봅시다. 3,600원으로 끝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매수가 오면은 정리를 하세요. 매수가 오면은 정리하시고요. 손해는 안 보시고 나올 것 같습니다. 그 포인트 잘 좀 이용 부탁드릴게요. 자, 그 다음, 종목은요. 제가 요거는 따로 좀 봐드릴게요. 제가 연락을 드릴 테니까 여기까지만 좀 하겠습니다. 아셨죠? 여기까지만 문자 제가, 문자는 계속 보내드리고 상담 계속 해드리고요. 문자는 계속 받고 있습니다. 상담 제가 끝까지 다 해드립니다. 자, 그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자금 종목이에요. 유진테크, 저 이거 종목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이죠. 오늘 3%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어요. 자, 이 종목 제가 손절가 터치했지만 가져간다 말씀을 좀 드렸던 종목이에요. 자, 주가 흐름에서 나왔듯이 오늘 수급에서 외인들이 37,000주 강하죠. 기관들 14,000주. 끊임없이 기관들이 잠깐 주춤하다가 다시 매수. 그래서 45만 주 가까이 매수세 가지고 있어요. 외인들도 매도해서 매수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잘 들고 가시고요. 지금 매수도 괜찮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종목입니다. 빅솔론입니다. 자, 이것도 좀 가지고 나왔던 종목을 기억하는데, 자, 빅솔론 같은 경우도 최근에 강한 매수, 외인들 끝도 없이 매수, 기관들도 끝도 없이 계속 매수해주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쵸? 잘 보이죠? 빨갛잖아요. 잘 매수해주고 있는데, 차트 흐름에서 보자면, 약간 좀 쉬었지만, 다시 좀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구간 자체가 보이는 게, 요런 포인트. 차트상의 흐름에서 라인을 따라간다 말씀드렸잖아요. 라인 터치할 가능성. 그래서 빠져도 많이 안 빠질 것 같아요. 상승 쪽으로 전환 가능성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가지고 나왔습니다.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종목은요, 이 종목이 수급이 정말 좋습니다. KTS가 좋습니다. KTS라는 종목 갖고 왔는데요. 제가 수급 좋다고 그랬죠. 수급 빨리 볼게요. 자, KTS 수급창 열었습니다. 여러분 수급 보이시나요? 자, 외인들과 기관, 투신권 보시면 외인들 정말 계속 매수했잖아요. 한 달 동안 67만 주. 요거 이제 9월달부터. 자, 그런데 기관들이 매도세가 많았는데 최근 들어서 흐름은 굉장히 빨갛죠. 계속 그냥 매수해주고 있어요. 투신권이랑 연기금. 그냥 기관들이 싸그리 매수해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차트에서 볼 때요. 꾸준하게 좀 상승 쪽으로의 가능성 열려있는 모습이잖아요. 계속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충분하게 상승 가능성이 있는 이유가 바로 실적이 좋기 때문이죠. 실적 좋고 수급 좋고 차트도 한번 이 박스권 돌파 흐름 나올 가능성 크지 않나라는 판단입니다. 오늘도 매수 들어왔죠? 잘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수가는요, 말씀드릴게요. 5,000원부터 5,100원 사이에 매수 부탁드립니다. 5,000에서 5,100원 사이에 매수하시고요. 목표가는 5,500원, 손절가는 4,800원 잡고 대응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제가 KTS 말씀드렸고요. 문자 주시면 또 바로바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수익률 드림팀 시즌1을 진행하겠습니다. 013-3366-0110으로 여러분께서 궁금하신 점 있으면 지금 바로 문자로 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멘토분들께서 그에 대한 답변을 잠시 후에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자, 12월 3주차 수익률 점검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양 팀의 수익률인데요. 조금 지금 내려앉았군요. 마이너스 4.7 대 마이너스 3.3%의 손실을 보면서 그래도 내일장 팀이 리드를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 김선윤 두 멘토께서 그래도 잘 달려줬습니다. 네.
이어서 벌어진 12월 4주차인데요. 모두 4분의 멘토께서 시력 발휘를 하셨고요. 자, 오늘장 팀에서는 아주 조금 손실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1%가 못 미치니까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고, 내일장 팀에서는 모두 다 매수가 미도달로 아직까진 사지질 않았습니다. 네, 박빙의 대결을 펼치고 있는 양 팀의 승부입니다. 자, 오늘 두 분께서도 또 대결을 펼칠 텐데요. 골든이글 투자자문의 정태훈 팀장, JB스탁의 이현진 전문가 두 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두 분의 종목들부터 보겠습니다. 네, 먼저 정태훈 팀장께서는 GNC 에너지 갖고 오셨고요. 이현진 전문가는 우전엔 한 단을 준비하셨군요. 네, 먼저 정태훈 팀장의 GNC 에너지 기업 설명부터 듣겠습니다. 네, 조금 아쉽네요. 지난주 OCI먼즈 매수가 됐더라면은 우리 팀이 좀 이겼을 텐데라는 좀 아쉽네요. 매수까지 좀 욕심내다 보니까. 그랬는데 이번 주는 한번 매수를 하고 난 이후에 우리 팀이 승리를 할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GNC 에너지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 비상용 발전기라든지 그리고 소형 열병합 발전시설 등과 같은 발전 설비, 시스템, 엔지니어링 전문업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상발전기 같은 경우에는 삼성 SDS, KT, LG 플러스, LG CDS 이쪽으로 이제 납품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형 그 열병합 발전시설 같은 경우는 대우건설, 삼성물산, 포스코건설 같은 현재 주요 거래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력 수요가 좀 큰 기업들한테 주요 고객을 가져가게 되면서 상당히 안정적인 납품 체제를 이제 가지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뿐만 아니라 국내 최초로 국내 엔진을 이용한 바이오가스 발전소를 설립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GS 글로벌을 갖고 왔었다가 좀 실패의 쓴자를 마셨는데 이번에 조금 확실하게 좀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친환경 발전 사업을 통해서 이제 전기를 생산해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 전기는 당연하겠지만 한국전력에 이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에 청주시의 청주시의 메리가스 발전소를 인수를 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발전 시설에 대한 어떤 매출 확대에 대한 포인트를 좀 잡았고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어떤 친환경 발전 사업을 통해서 2014년에는 300억 이상의, 그러니까 300억 가량의 매출이 좀 발생이 되지 않겠나 시장에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벨라루스라든지 그리고 중국에 대한 해외 진출도 이제 노리고 있기 때문에 해외 진출까지 성사가 되게 된다면은 매출의 어떤 탄력성은 좀 더 커지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어떤 그 전력 그리고 전기 수요 이런 부분과 좀 연관성이 있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전력난 이슈가 발생이 된다면은 발전 시스템 분야에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GS라든지 SK 같은 종목들 같이 민간 발전 부분에서 부각이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한번 눈여겨보셔도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 부분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좀 짚어보게 된다면, 3분기까지 누적 실적이 매출은 502억 정도 되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42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 일단 작년 영업이익인 38억 이미 상회를 했고 4분기에 10억 정도만 달성을 하더라도 작년 대비해서 30% 이상의 영업이익 개선이 충분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성장세라든지 그리고 앞으로 해외 진출, 그 전력 모멘텀 이런 부분들을 좀 주 포커스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GNC 에너지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소형 열병합 발전 시설, 비상용 발전기 등등을 생산하는 이런 사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가격에 대해서 짚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욕심을 안 부리고요. 예. 참 1,000원 차이로 매수가 한 데가 정말 아쉽더라고요. 아깝죠. 그래가지고 예. 매수가를 이번 주는 금일 종가 수준에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8,500원에서 일단 8,500에서 8,800원 정도 가격을 설정을 했고요. 목표 같은 경우는 매수가 대비해서 한 10% 정도 해서 한 9,600원 조금 낮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수정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일단 7,600원 정도 제시를 하게 되면서 조금 손절가는 느긋하게 좀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가는 좀 더 느긋하게 그만큼 시장 상황을 좀 밝게 내다 보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현진 전문가의 우전엔 한단요. 예, 이제 우전엔 한단 같은 경우에는 IT 부품주로서 이제 휴대폰 케이스를 만드는 걸로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래도 그동안 또 주가가 많이 올라가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블랙베리 이슈로 인해서 조금 이제 크게 하락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휴대폰 케이스를 만드는 그런 회사인데요. 이제 요 회사의 좀 특징적인 부분은 이제 방수폰 케이스를 독점 기술하는 기술을 좀 보유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 방수폰 케이스가 이제 기본 케이스에 비해서 한 2배 정도 이제 단가가 좀
때문에 이제 다른 경쟁 업체에 비해서는 확실히 조금 케이스 부분에서는 조금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요. 그런데다가 이 회사 자체가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 삼성이나 LG 같은 특정적인 회사에 치중한다기보다는 이 거래선을 이제 다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이제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블랙베리 이슈로 인해서 조금 많이 하락을 했지만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블랙베리 쪽이 한 40% 그리고 이제 삼성이 16% 소니랑 교세라가 이제 합쳐서 한 20% 정도 되고 이제 기타가 한 20% 정도 되는 그래서 뭐 삼성, 일본 그리고 이제 뭐 유럽 쪽을 통틀어서 이제 좀 어느 정도의 이제 수입처가 좀 다변화된 그런 회사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최근에는 이제 휴대폰 케이스에 어느 정도 이제 시장의 성장성이 조금 좀 마무리되는 그런 흐름을 이 회사가 체크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신규 사업을 진출하기 위해서 이제 네오플램이라는 회사랑 이제 투자 계약을 맺었는데요. 이제 네오플램이라는 회사를 조금 이제 파고 들어가자고 하면은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냄비나 프라이팬 같은 경우를 프라이팬을 만들고 있는 그런 회사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난해 매출이 1,120억 정도를 기록한 그런 이제 어느 정도 우량한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이 상황에서 투자도 지금 완전히 그냥 투자를 그냥 일방적으로 한 게 아니고 주식을 한 20% 정도 이제 매수한 그런 형태로 투자를 했기 때문에 네오플램이라는 회사가 이제 나중에 이제 지금 비상장이지만 상장이 됐을 경우에 어느 정도 시세 차익을 우전에 한 달에 가져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300억 규모의 이제 교환사채를 발행을 했는데 이 부분도 이제 교환가액이 한 9,320원 정도로 지금 찍혀 있는데 지금 오늘 주가가 6,600원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지금 교환사채도 이제 물론 이제 올해는 안 되고 이제 내년 5월부터 이제 빠져나올 수는 교환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뭐 지금 상황에서는 충분히 이제 가격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해서 좀 들고 나왔고요. 이제 기술적으로 봐도 이제 월봉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이제 6,680원 정도 그러니까 최근에 나온 월봉 저가를 한번 찍어서 이제 빨간 선을 이제 표시를 해드렸는데 이것만 살짝 보여드리면은 그동안 이 빨간 선에서, 그러니까 이 가격 라인, 그러니까 6,200원, 6,300원 라인에서 특정적인 이런 저항들, 그리고 이제 올라가게 되면은 이런 저항들이 계속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게 돼도, 네. 이제 저항이나 지지가 계속 나왔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가격대에서 한번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가격대에서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다. 다시 한번 좀 더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죠. 예. 일단 매수가 자체는 이제 기술적인 반등을 조금 노리자는 얘기로 결국 이제 가게 되는 건데요. 이제 보시면은 이제 똑같은 흐름을 이제 앞에서도 2009년, 2010년에 걸쳐서 나왔는데 2009년에 이제 월봉을 보시면 거의 1년 동안 상승했다가 1년 동안 하락하는 모습 보였는데 이제 최근 보시면은 뭐 한 6개월, 7개월 정도 상승했다가 이제 월봉을 따지면 10,000원에서 지금 7,000원대 깨는 데까지 겨우 2달 정도밖에 안 걸린, 그러니까 월봉은 2달밖에 안 걸린 그런 상황으로 상당히 급하게 지금 내려온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가격 라인에서는 어느 정도의 기술적인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회사가 뭐 휴대폰 케이스 부분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시장의 상승성 자체는 조금 많이 둔화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긴 했지만 이 가격대에서 더 끌어내리기에는 아무래도 실적이 계속 받쳐주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좀 힘들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PBR 자체도 지금 1배 수준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가격이라고 봐서 이제 매수가는 6,600원에서 6,650원 정도까지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손절가는 짧게 이제 6,300원 그리고 목표가는 7,000원까지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 7,000원까지 비교적 짧게 잡아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종목에 대한 설명을 들었고요. 자, 이제 서로 간에 또 질문을 펼쳐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전엔 한단에 대한 질문 듣겠습니다. 네. 일단은 네오플랜부터 좀 여쭤볼게요. 네오플랜 같은 경우에 2015년까지 인수 합병을 마무리한다고 얘기가 나왔거든요. 네. 그러면 네오플랜을 인수하게 되면 네오플랜의 그 매출은 100% 그리고 수익은 뭐 50% 정도 반영이 된다 그러는데 이 실적이 좀 반영이 됐을 때 얼마만큼의 실적 개선 효과가 있는지 그 부분 좀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조사를 못했고요. 지금 제가 우전엔 한단을 들고 온 이유가 사실은 실적 부분이 양호하다 정도까지만 저는 이제 파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목표가 자체도 상당히 짧게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의미에서 지금 많이 갖고 온 그런 흐름이라서요. 사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뭐 매출액이 뭐 2005년, 2004년 뭐 이렇게까지 길게는 사실 보지 않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질문 이어가주죠. 예, 그리고 예전에 그 추천해 주신 종목 중에서 이제 우리 ENL이라는 종목이 있었는데 오늘 상한가 갔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나간 종목은 네. 하지 말고요.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을 얘기하셔야지 자꾸 지나간 걸. 네, 근데 요 종목이 오늘 가져온 종목이랑 사실 되게 네. 비슷한 그 보유수량 갖고 있어서 지금 끄집어냈는데요. 이게 그때도 이제 사실 질문을 드렸던 게 이제 실제로 유통되는 주식이 한 200억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좀 네. 장난치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건데 요것도 지금 470억 정도 시가총액인데 실제로 55% 정도만 지금 그러니까 유통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네. 나와 있는 거는. 그래서 거의 이제 시가총액으로 따지면 거의 그때랑 비슷한 상황이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요것도 그러면은 어느 정도의 좀 주가가 좀 장난칠 가능성을 염두해 두시고 가져오신 건지. 일단, 주가 가지고, 아니, 상대편 가지고 나온 종목 가지고 장난을 친다 그러면 제가 뭐라 대답을 할까요? 그, 한국셀색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잠시만, 지hen시너지가 유통주식수가 지금 560만 주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한국셀색은 혹시 종목 아세요? 모르겠는데요. 그, 배당, 만약, 소위 말하는 고배당주인데, 그 회사 같은 경우 주가, 지금 유통주식수가 130만 주, 140만 주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그 회사가 지금 이 주가 40만 원까지 간대. 그러면 그 주 회사 주가 간 게 장난을 쳐서 40만 원 버는 건 아니잖아요. 유통 주식수가 작다는 건, 개인들이 소위 말하는 세력들 만약에 끼게 되면은, 그 세력들로 인해서 물량 확보 차원에서 통정매매 통해서 뛰어보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을 전혀 고려 안 했어요. 고려 안 했기 때문에 준비를 한 부분이고, 만약에 그렇게 올린다면은,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내가 사서 내 혼자 이걸 매매를 하지, 왜 가지고 나오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전혀 없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발전 시스템 분야 그것 때문에 갖고 났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좀 짧게, 서로 사이좋게, 편안하게, 이렇게, 훈훈하진 않았나? 한번 두 분께서 질문을 서로 주거니 받거니여서 종목에 대한 검증을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판단은 여러분의 몫이니까 현명한 판단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이현진 그리고 정태근 두 분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상로입니다. 오늘 시장 벌써 마지막을 준비하는 듯 합니다. 맞죠? 미국 시장을 보면서 한산한 거래량이 상당히 눈에 띄었는데 우리나라 시장도 그렇게 여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났지 않나 그렇게 좀 보는 시각이었고 그만큼 조금은 쉬어가는 흐름, 하지만 거래량이 상당히 줄었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시장이 안 좋다고 얘기하기도 뭐 하고요. 올라갔다고 얘기하기도 조금 애매한 그런 시장의 분위기가 오늘 하루 종일 연출이 됐습니다. 변동폭도 상당히 적었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시장은 아직까지 저는 좀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12월 30일 마지막 거래일이죠. 그날 제가 예컨대 한 2010에서 2015 그 사이 밴드가 마지막 체결 가격이 아닐까 그렇게 조금 전망을 해보겠고요. 오늘 어떤 종목군들이 오늘 우리 눈에 띄었는지 한 개씩 같이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진야홀딩스 먼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금일 2,080원까지 체결이 되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2,055원까지 내려오는 모습인데
진영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현재 바로 배당에 대한 매력이 솔솔 풍기는 그런 종목군이겠죠. 예상 배당 수익률이 지금 5.5에서 5.6% 정도 나올 것이다. 그런 전망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배당은 비싼 종목만 주는 건지 알았는데 2,000원에 지나지 않는 이 종목군도 배당을 하는구나. 조금 유혹적이지 않습니까? 가격적인 부담도 없고 한 번쯤 노려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추천을 드렸던 종목군이었죠. 하지만 아쉽게 매수가가 미도달되면서 다시 한 번 더 오르는 모습, 한 5%대까지 오르는 모습이었는데, 그나마 진영홀딩스 가치적으로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바로 지주사에 대한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는 점을 좀 더 눈여겨보실 수 있다는 거죠. 차트 한번 같이 볼게요. 차트 한번 보시면 지금 60일선 자체를 지지를 받고 완만한 형태로 지금 올라가는 선이죠. 바로 120일선 수정하겠습니다. 120일선입니다. 죄송하고요. 지금 여기 선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은 추가적인 상승세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타이밍이 나타나지 않나, 그렇게 보는 시각이고, 적정 주가를 따졌을 때 지금 2,800원 부근에 분포를 하고 있거든요. 추가적인 상승이 분명히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차트 점수는 80점 드리겠고요. 가치 점수 80점, 업황 테마 점수 60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이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군들 같이 됐는지. 자, 이거는 제가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종목 검색식을 좀 만들어 봤는 거고, 우리 ANL 한번 같이 볼게요. 4단에서 지금 상한가로 오늘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앞서서도 우리 ANL 작전주가 아니냐 이런 말들 많았었는데, 이런 종목군은 쉽사리 작전을 치기가 힘듭니다. 그런 것보다는 여러 번의 어느 실패를 거듭한 끝에 이번에 다시 한번 상한가를 올렸다, 그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앞서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120일선 이렇게 역별로 놓여있는 상황에서 상한가를 만들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그걸 먼저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만큼의 심리적인 저항선을 돌파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의미를 가지고 보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지금 우리 ANL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충분하고, 대신 우리가 조금 더 눈여겨보셔야 되는 게, 오늘 차세대 고효율 LED 패키지 개발에 성공했다는 거였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인 공급에 돌입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공급하지 않았다가 되는 거겠죠. 그냥 개발에 성공만 했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종목군 현재 가치는 상당히 낮을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한다. 그러면 그렇게 주가는 크게 올라가는 동안 변동폭이 상당히 심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 번 더 기억을 하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이런 종목군은 생각보다 단기성보다는 장기성으로 접근하시는 게 더욱더 낫습니다. 현재 기업 실적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히 들어가셔야 되고, 비중도 소폭 10에서 15% 요 정도만 비중을 좀 더 가져가시는 전략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차트 점수 90점 드리겠고요. 가치 점수 20점. 가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업황 테마 점수 소외된 종목이죠. 20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이어서 같이 보시면 동부하이텍도 오늘 상한가 도달하는 모습이고, 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상한가를 가는 종목군은 이미 앞서서 이 거래량 안에 포함되어 있는 세력들이 올린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 그래서 이런 종목은 과감하게 삭제를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동부제철 오늘 좋은 모습이었고요. 미디어플렉스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여심을 흔드는 영화, 바로 용의자라는 영화가 지금 또다시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죠. 그래서 남자 주인공이 공주라는데요. 상당히 멋있는 모습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자 팬분들이 상당히 좋아하신다, 그런 소식을 방금 들었습니다. 자, 일단 용의자 같은 경우 흥행 돌풍 자체가 이어지고 있고 영화 이슈의 강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군입니다. 자, 미디어플렉스를 들썩이게 했던 종목군들, 항상 꽃미남들이 나오는 영화들이었죠. 은밀하게 위대하게. 그리고 지금 다시 한 번 더 용의자라는 영화가 나오면서 지금 다시 한번 들썩이고 있고요. 자, 영화 관련은 항상 조심해야 되겠죠. 우리가 은밀하게 위대하게가 나오고 난 다음에 주가는 지금까지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고, 다시 한 번 더 지금 흥행 돌풍이 일으키고 있다.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몇만 명이 봤을까요? 100만 명이 조금 넘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약한 수치라는 거죠. 87만 명 정도 되는데요. 벌써부터 흥행을 운운하기에는 힘들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런 종목군 지금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좀 더 확실히 4분기 실적이 나오고 난 다음에 들어가시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다. 그래서 테마성으로는 현재는 힘들다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을 하시고, 미디어플렉스 같은 경우 차트 점수 70점, 그리고 가치 점수 30점, 업황 테마 점수 60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이어서 같이 또 볼게요. S1이라는 종목 오늘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그리고 오늘 그거 종목 상담을 꾸준히 하고 있으니까요. 시청자분들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013-3366-0110번으로 연락 주시면 빠르게 한 2분 정도 제가 빠르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S1 한번 같이 보시면 최근 들어서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갭 상승이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갭 상승이 일어난다는 것은 주가 자체를 올리려는 강한 의지가 보인다. 그렇게 보는 게 좋겠고, 그리고 우리 모양 자체 바로 도찌가 생겼거든요. 음과 양의 세력이 일치했기 때문에 도찌가 생긴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추가적인 상승 기조가 좀 더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관점에서 지금 S1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추가적으로 무조건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보는 시각입니다. 이 지금까지 사업 구조뿐만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사업 구조가 한 개 더 얹어졌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에버랜드의 청소 관리로 통해서 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기조 한 번 더 유지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 상담 한 개가 들어왔는데요. 종목 상담 한 개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S1 일단은 점수를 매겨야겠죠. 죄송합니다. S1 같은 경우에 지금 차트로 상당히 좋은 패턴입니다. 그래서 곧장 추가적인 상승 기조가 가능하고, 그래서 지금 S1 같은 경우에는 차트 점수 80점 드리겠고요. 그리고 가치 점수 50점, 그리고 업황 테마 점수 20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한 가지 종목만 보고 한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시간이 조금 있죠. 자, SK하이닉스를 무리를 많이 해주십니다. 그래서 국민주, 얼마 전에도 설명을 드렸던 종목군이고 오늘 조금 빠지는 모습인데 36,000원에 오늘 2%가 가량 하락했습니다. 자, 우리가 SK하이닉스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지금 사야 됩니까? 반도체 가격이 올랐다는데 사야 될까요? 자, 지금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좀 더 기다리시는 여유가 조금 필요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이크론이라든지 아니면 인텔 같은 회사, 그리고 삼성전자 지금 계속적인 보합권을 유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같은 SK하이닉스와 더불어 반도체 업종의 지금 선두 리더에 서 있는 종목군들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종목군들이 쉬어간다는 것은 SK하이닉스에 지금은 오버베팅이 조금 더 들어가 있지 않나, 그렇게 좀 보는 시각이고요. 과매수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쉬어가면서 종목군을 매수를 하시는 게 낫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하단에 제 가격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34,000원 밴드를 보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기다리셨다가 34,000원의 매수가로 대응을 하시는 전략 가장 좋겠다, 그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CTL이라는 종목이고요. 6031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종목 분석 부탁드립니다. 1,700원에 사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자, CTL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상단에 좀 분포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 박수권 상단을 노리시는 전략이 하셨는데, 자, CTL 같은 경우에 제가 차트를 우리가 한번 자세히 한번 볼게요. 여기에 보면 화살표가 이렇게 떠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화살표가 떴는 게 뭐냐면 위에 한번 읽어 보십시오. 거래량 급감이라는 거죠. 거래량이 꾸준히 계속 급감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매집이 끝났다든지 아니면 관심이 없는 종목군이다, 그렇게 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전자에 속하는 그런 차트, 그래서 매집이 끝난 종목군이다, 그렇게 보는 시각이고, 이 종목군 같은 경우에는 호재거리를 하나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재거리가 나오기 전에는 종목이 올라가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전히 있네요. 바로 정부의 3D 프린팅 예산 지원이라는 뉴스가 있었다는 거죠. 이런 뉴스에 발맞춰서 정부 정책이 나오기 전에는 올라가기는 힘들다, 대신 매집이 상당히 잘 되어 있는 차트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 종목을 안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 종목에 접근하시려고 하면 지금 사시는 건 좋지 않습니다. 제가 말하는 거 잘 들으세요.
언제 사셔야 되냐면 이런 종목군은 상단에 있는 이 1900원대를 돌파를 무조건 해내야 됩니다. 이 가격대가 돌파가 되고 난 다음에 매수 타이밍으로는 하단에 다시 한 번 더 이 가격대죠. 지금 시청자분이 가지고 계신 1700원에서 1800원 사이에 1780원 가격대에 우리가 매수를 들어간다면 충분히 가능한 구간이지 지금 급하게 매수할 필요는 전혀 없는 종목이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조금 여유있게 좀 왔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연말 되니까 저도 조금 차분해지고요. 시청자분들도 이제 마감할 때가 되었나 라는 생각도 드시는 것 같아요. 항상 아쉬운 마음으로 임하고 있는데 오늘도 조금 아쉽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 하루였습니다. 자, 내일도 충분히 수익 낼 수 있는 종목군이 있습니다. 하지만 연말이기 때문에 우리는 크게 베팅을 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새해를 한 번 더 기다려보시는 전략도 괜찮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오늘 종목 추천은 없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코스닥, 코스피 진격 앞으로. 네, 자, 지금까지 이상로 멘토와 함께하는 진경의 내일장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좋은 정보 많이 얻어 가졌으려 믿어 의심치 않고요. 앞으로도 저희 오늘장 내일장과 며칠간 남은 올해 거래일 동안 함께 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